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요, 어저께 저번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고요. 이제 이 빙그레 우유, 이제 요거는 이제 빙그레 우유 용기입니다. 바나나 우유 용기인데, 이 빙그레 우유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유가 용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냉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우유 제품을 복도나 또 차량에다가 실어놓고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복도에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미달인 냉장 시설에도 보관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우유라는 제품은 이 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해가지고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기에도 항상 냉장 보관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질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빙그레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이제 빙그레 김해 공장에서 싣고 전국에 있는 용인의 신갈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도농공장에도 그 물류센터가 있어서 도농공장에도 가고 전국에 다 갑니다. 바나나 우유를 싣고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김포에도 가고 그 다음에 논산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싣고 4년 6개월 동안 이 바나나 우유를 싣고 가보니까 다른 우유나 이런 제품에서는 이 우유가 새지를 않아요. 새지를 않는데 이 바나나 우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기 자체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용기가 충격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열로 여기 PS라 해서 폴리에스틸렌이 약자죠. PS로 만든 건데 이거를 제가 칼로 분해한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뗀 겁니다. 떼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째지고 떼다가 이렇게 보니까 떼서 이렇게 보니까 쉽게 떼지고, 이 아래로 두께가 이 위에 부분이 조금 두꺼워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 약해요. 밑에 부분이 두께가 두 개가 똑같은 재질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우유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위에는 좀 튼튼하더라도 위에 이렇게 뭐 때문에 튼튼하게 했냐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든 거, 두껍게 만든 것 같고, 이 밑에 부분은 아무 역할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이 아무래도 연결 부분이 이 밑에가 재질이 약하다 보니까 파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손이 일어나면 우유가 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우유가 샌다는 거는 이 안에 우유 안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유가 변질이 되죠. 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 불량품이 블로그에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댓글을 보면은 자기도 그랬다 다 보면은 다른 우유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바나나 우유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유 용기를, 그리고 이걸 요구르트 병이나 이런 것처럼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제품에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7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택배업체에다가 시켜가지고,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다발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달이 오는 도중에 충격에 의해서 이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싣고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갈 때도 이게 충격에 의해서 우유가 새고, 우유가 새면은 그 많은 우유 중에 새는 걸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통이 되는 거죠. 유통이 되는데,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갔다가 대리점에서 소비자 손에 갈 때 한 4, 5일 정도 이 우유가 새면서 안에 들어간 공기에 의해서 이 미생물이 번식이 된다면은, 특히나 또 대리점에 가서 소비자 갈 때까지는 뭐 매장 같은 데는 냉장 시설이 돼 있지만은 냉장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변질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거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제가 4, 6개월 동안 이 바나나 우유를 배송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용기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불량품 보시면 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연결 부분에서 터집니다. 근데 제가 분해를 해서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두께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육안으로 재보면은 손으로 대서 재보면 밑에가 얇고요. 이 위에가 2배로 두꺼워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불량 사례를 보시고 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용기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인데 이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이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해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분해해서 보니까 위에 용기는 좀 딱딱하고 두껍고 밑에 용기는 아주 얇아서 이렇게 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우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요, 바나나 우유 분량에 대해서 카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지금 깨져서 우유가 새죠. 요거 날짜가 2018년도 10월 14일 날 올려놓은 거죠. 지금 보시는 카페에서도 바나나 우유 잘 보고 먹어야겠어요. 베티 2020년 6월 27일 날 22시 03분에 올린 거고,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연결 부분, 이 부분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우유가 새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여기가 불량이 난다는 게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포장 용기 불량이라니 어찌 여기가 불량일 수 있죠. 다 놀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우리 이제 폴리스테린이죠. 폴리스테린을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여러 다발로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은 이제 움직이면서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집니다. 요거는 낭만씨라고 하는 블로그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날짜가 2021년 1월 3일 날
날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유가 2, 4, 6, 8개짜리 한 문구에 이런 걸 이제 멀티라 이렇게 이렇게 포장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끼리 운송하면서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돼 가지고 째졌죠. 여기 보시면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 이분은 또 친절하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카페인데, 방탄중년단 서울 송파 2020년 3월 18일 날 어제 구매한 바나나 우유가 터졌어요 해가지고 올라온 글인데, 이 보시다시피 팩에 째져가지고 바나나 우유 보이시죠? 저렇게 이거 보세요. 센지 오래됐잖아요. 센지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 해놨냐면은 구매한 바나나 우유가 2개가 터졌대요. 그래 이제 이게 댓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저도 그랬어요. 노란 바나나 우유 줄줄 딱 사진이랑 똑같은데 곳이네요. 저도 쓱 받았는데 딱 그곳에서 터져서 우유 줄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진 않아도 댓글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유가 터진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에 불량이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불량 사례를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불량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개 파손되는 게 이게 2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멀티라 해가지고 저기 묶음으로 되어 있는 종이나 이런 팩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달리면서 이 운반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포장실이 있고, 포장실 안에 냉장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물건을 운송할 때, 차에 실을 때 이렇게 포장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우유 상자가 있어요. 이 우유 상자에 이 우유들이,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컨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오면 그 안에 있는 로봇가 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옮기다가 로봇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죠. 조정이 잘못되면 실수해가 떨어뜨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바나나 우유가 다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쓰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운송을 할 때도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전량 충격이 바나나 우유를 싣고 가다가 차량이 사고가 난다. 그 바나나 우유는 어디가 깨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량 폐기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용기 자체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되고 통으로 돼야만 안전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무래도 이 붙이려고 하면은 열을 가해야 되죠. 우리가 저게 PS, 폴리에스틸렌, 이거는 열에 의해서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밀봉 한 개로 통으로 만들 때 하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 2개를 붙일 때는 이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몸에 안 좋은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질이 2개가 구조적으로 두께가 달라요. 위에가 2배 정도 두껍고 얇으니까 이것들이 충격을 받으면 밑에 부분들이
얇으니까 변형이 많이 오겠죠. 변형이 많이 오면 이 염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물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불량품 돼 있는 그 가보면 꼭 2개씩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반품이 파손됐다고 전화를 하면은, 물건값을 돌려준답니다. 우유 자체를 저기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그 사례가 많고, 그러니까 이 간다고 해서 경비하고 더 손해니까 반품 처리해주고 그냥 돈을 돌려준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불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돈을 돌려받는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바나나 우유가 하루에 80만 개가 팔린대요. 80만 개나 팔리는 바나나 우유가, 이런 것들이 용기가 불량으로 인해서 이게 누설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우유가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변질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식품하고는 다르죠. 식중독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위해를 주면 그때부터는 이 질병이라는 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염성이 있고, 이런 우유나 이런 것들이 변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서 병이 걸린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면서 그 식중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퍼져나가듯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게 그런 사례가 많으면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용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큰 자랑인 것처럼 용기의 형태가 특허를 상표 등록이 돼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익 차원에서 한 4년 6개월 동안 이걸 운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런 냉장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식약처에다 신고를 하고, 그게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 5군데, 물류센터 한 8군데에서 냉장 시설이 아닌 곳에 물건을 보관하고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고발을 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안에, 공장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 안에도 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우유나 유제품들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도 복도나, 지금 우리 기사들한테도 다 얘기가 들어옵니다만은 복도 같은 데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검사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무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대구 경산에 있는 재택 경산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4월 달부터 무허가 업체로 변경 허가도 받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2020년 11월 달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경산시 축산과 경산시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거를 형사 고발을 했어요. 경산 축산. 그러면서 그 법에 따라서는 그거를 업소를 폐쇄시키고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냉장 시설에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또 경산시 축산과는 식품위생과는 그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거를 행정 처분도 안 하고 형사 고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변경 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이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업체들이, 빙그레나 이런 업체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를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산시
축산과 공무원 3명, 계장, 주무관,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경산시 식품과, 식품위생과 주무관, 계장, 과장 이렇게 6명을 직무유기로 해서 형사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검사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요, 그 축산물위생관리법 벌칙 45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그를 10년 이하가 아니고 기소유예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을 해갖고 다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검사나 이런 행정 그걸 집행하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런 업체들이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고한 사람을 차단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저를 차단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중단해라,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싫다고 계속 직원을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길래 내가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가 또 내려온다더라고, 저를 만나러. 그래서 대표이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갖고 제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돈 그렇게, 난 돈 필요 없으니까 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니까 대표이사가 녹음에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돈을 요구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저를 8가지 직무유기가 아니고 건조물 침입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거는 그 침입해서 찍은 게 아니거든요. 건조물 침입이 성립 안 되는데도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갈미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한 것처럼 녹음 파일을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에 제출한 녹음 파일을 짜집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거 하고, 그 다음에 무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 형사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이라 해서 5천만 원짜리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무슨 빙그레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없는데 자꾸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제가 물건을 운송하고 바나나 우유를 4년 6개월 동안 운송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우유가 왜 셀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알아내가지고 지금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안 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용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용기 자체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유통 과정에 이 바나나 우유가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우유가 새는 거라 생각하지만, 우유가 샌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용기 안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보낼 때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못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녹취록을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 돈 준다는 부분은 싹 빼고 거기에 개선해야 될 점이 뭐 있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문제점 있는 거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안 좋은 소리만 한 것처럼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돈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가 몸 컨디션이 2차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가슴에 통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했었는데, 지금 소송도 걸려가 있고 이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도 지금 방송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예? 운송료를 다른 회사에 3분의 2 정도 밖에
받고 일을 해주는데도 그 협력업체 1000여 명 정도 되는 운송 화물차주들을 사기를 운송료를 주면서 5번에 걸쳐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리고, 예, 우리가 이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서는 안 될 물건을 만들어서 상도를 지키면서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고 또 신뢰를 쌓아야 되고 제품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쉬쉬거리면서 하고, 어저께도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제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와서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 이상이 있다고 찾아오고 전화한 사람을 범죄자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제가 뭐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만나볼 일도 없었지만 이 빙그레하고 제때하고 일로 인해가지고 시나 도 공무원들을, 지방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부패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패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주머니를 챙기고 이런 거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조금 몸이 회복되고 하면 저는 기자로서, 시민 기자로서 공무원들의 지금 뭐 다른 기자들이 안 하는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우리 세금이 지방 시나 도에서 집행될 때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감시하는,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현업을 해가면서, 지금 저는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가면서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근무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 아들, 딸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분들한테 또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 많이 이제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랬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변호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중인데, 뭐 잘 되면 그분하고 같이 한번 손잡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이런 노력을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뭐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찾아서 해봐야, 해갖고 개선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만 우리 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면 또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요하고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